어떻게 동영상은 보셨어요? 유튜브 동영상? 뭐 7분짜리인가? 뭐 눈 건강 네네네네. 교수 셋이서 나와서 한 자담회? 저는 그거 아닌데? 동영상 주소들 올려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건 안 보고 일반 동영상을 보고 예, 그래요. 유 대표님은 보셨어요? 갑자기 어느 주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숙제를 안 하셨을 것 같아. 언제 올리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 금요일쯤에 이제 항상 미리 한번 공지하고요. 또 오늘 공지했는데 오늘은 그냥 그 자세한 내용. 유튜브 영상 한 4개 그냥 쭉 이렇게 올리신 거 그거 이야기. 네네네. 그거 보셨어요? 당신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네. 그거요. 아니요, 그냥 살짝만 저기 하고 내용 다 안 봤어요. 어떻게 공연장님도 숙제하셨나요? 아니요. 다 이렇게 여쭤봐야 돼. 하태진님 숙제하셨어요? 여기는 훌륭한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요. 숙제 안 한 사람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하신 분이 장필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글쎄요, 다른 걸 봤죠. 본 거 한번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데요. 네. 눈에 필요한 영양제를 뭐 이렇게 자담자들이 얘기하니까 그 의사 얘기는 그 약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좀 이제 그 안과 질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런 그 루테인이나 뭐 지아틴인가 뭐 이런 약들은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피곤할 때 이렇게 안구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의학적으로는 뭐 좋다고 규명이 된 바는 없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산 그 안과병원의 전문의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1, 2, 3, 4, 5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네, 1, 2, 3, 4 운동. 1, 2, 3, 4, 5 하루에 2시간 야외 활동을 하고 네. 3번은 뭐 하고 4번은 뭐 하고 5번은 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대략 그런 내용으로 한 7분 동영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제 재생 목록에 이제 건강 쪽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뭐 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딴 분들이 정병훈 선생님 그 동영상 보셨나요? 눈 건강에 관한? 아니, 못 봤습니다. 네, 다들.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린 게 4개 정도 됐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요즘 고령,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평균 수명이 증가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눈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또 중요한 거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디지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눈의 피로가 가중된다는 거죠.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은 경우 우리가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왜냐하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3개의 그 실명이 오는 질환들을 소개해요. 실명이 오는 질환. 그래서 첫 번째는 황반변성, 두 번째는 녹내장, 세 번째는 당뇨 망막병증. 그래가지고 3개를 소개하는데 이 당뇨 망막변증은 주로 이제 당뇨병 있는 분들이 당뇨 혈당 관리를 평상시에 잘 못했을 때 이제 시간이 가면 합병증으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병에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많이 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환관병성이나 녹내장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말기로 갈 때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는 정기적인 검진을 하지 않으면은 치료라든가 악화 시기를 놓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느낀 게 정기 검진을 꼭 해야, 사실 우리가 안과 검진은 건강 검진에도 없잖아요. 시력 검사만 하죠. 시력 검사만 하죠. 근데 이제는 주로 이제는 안과에서 검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시력 검사, 안압 측정, 안저 검사. 그래서 요 안저 검사만으로도 이 세 가지 실명을 가져오는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건강검진에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상에는 안구 건조증과 백내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안구 건조증 요즘 이 컴퓨터 많이 보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안구 건조증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주입하고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백내장, 또 나이 들이시면서 백내장이 오잖아요. 저희 강아지도 검은 눈동자가 없어요, 지금. 눈동자가 하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백태가 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백내장은 통증은 없다 그래요. 시력이 떨어지는, 뭐 뿌옇게 보인다든가.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근데 또 핫한 뉴스가 제가 하나를 전해드리면요. 이 과거에는 이제 백내장을 단초점 렌즈, 건강보험에서 이제는 인공 수정체로 교환을 하는데 단초점 렌즈를 하면은 비용이 저렴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실비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과에서는 보험이 있나요? 하면은 다초점 렌즈를 교체해 준대요. 그럼 양쪽을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있는 분들이 다초점 렌즈로 교환을 하고 고비용이 나와서 지금 실비보험에서도 그 마이너스 그 결과가 나왔나 봐요. 보험금을 지급한 결과가. 이 보험회사라는 게 예상적인 보험금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예상을 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험이 흑자가 났냐, 적자가 났냐. 근데 그 나쁜 보험 계약자들이죠. 왜냐하면 백내장이 그러니까 나쁜 병원과 나쁜 계약자들이 굳이 그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원에서는 보험이 있나요? 이렇게 확인하고, 또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뭐지? 저기 반찬은 없어? 아, 없어.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작 이 백내장이 왔을 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치료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그 병원과 보험 계약자들이 결탁해서 불필요한 치료 목적이 아닌 그 시력의 그런 어떤 향상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실제로 선의의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보험회사 앞에서 그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은 이제는 눈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안 보셨다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눈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어떤 분을 봤냐면요. 40대 중반이신데 어머.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는 지인은 아니고요. 가깝게 봤는데 40대인데 당뇨병을 잘 관리 안 하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실명 상태로 되신 분도 제가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많이 느끼죠. 예.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한 분씩 요번에 주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장필규 선생님이 많이 그 눈 질환을 앓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이제는 많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담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오늘 사례 얘기가 되겠군요. 네, 일단은. 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왜 눈이 두 개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놨어요. 왜 눈이 두 개일 것 같아요? 눈이 두 개인 이유를 설명을 하실 분 계세요? 눈이 두 개인 이유. 김진호님 잠시 음소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어디 가셨지? 원래 그거를 네네. 최미정님이 네. 그 사진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네. 음소거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요? 예. 이렇게 되면요? 대보면 이렇게 화면에 3개 나온 것 중에 마이크를 끄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내보낼 수도 있고. 예. 어머, 제가 내보냈나요, 지금?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내보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눈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면 이 원근감이나 입체감 이게 없지 않나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예. 중요한데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고 왜 눈이 두 개 있냐라고 하는 거 그거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좀 적거든요. 아, 그쵸. 네, 눈이 만약에 하나였으면 저는 장님이에요. 그렇죠. 아. 네, 눈이 두 개니까 지금 한쪽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측 눈은 이제 뭐 하든 그 얘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아까 이제 뭐 정기 진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대부분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얘기를 뭐 수없이 듣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뭔가는 이제 건강을 잃었을 때 아차 하고서는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눈이 이상이 왔을 때 상위 병원, 대학병원 이상의 큰 병원을 가서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적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전문의를 못 만난 거예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시세말로 돌팔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돌팔이는 어디에 있느냐? 동네에 있어요. 동네. 저는 이제 눈이 이제 불편하니까 막 비문증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한 20년 전에 김치 공장에 근무하면서 이제 지방을 이제 15년 근무할 동안에 좀 그 스트레스를 받는 뭐 직장 생활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19년 동안 하여튼 그 많은 그 경무에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하고 이제 그 막 먼지 모기가 날아다닌다고 그러죠. 그걸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눈이 하여튼 불편해서 이제 동네 안과를 간 거예요. 갔더니 동네 안과의 의사가 말씀이 노안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20년 전이니까 뭐 40대 후반이겠죠. 노안이니까 노안은 뭐 어떻게 현대 의학으로는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뭐 노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문증이다 이런 그 전문 얘기를 해주고 비문증에 대한 어떤 그 처방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흘러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창에 내려가서 또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눈이 또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창에 이제 읍내 안과를 갔죠. 근데 거기는 좀 그 연세 의원인데 젊은 의사였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노안이시네요. 노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크게 이 상태는 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큰 병원을 가고 상위 병원을 가라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은 제가 좀 큰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 올바른 진단은 뭐였었냐면은 그게 이제 망막 박리의 전조 현상이에요. 그 비문증이라고 하는 게 막 그 눈이 그저 먼지가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기가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망막이 이제 얇아지면서 나타나는 전조 현상. 이게 미리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눈이 좀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경고가 몇 개월 전부 왔는데 그게 이제 동네 의원을 다니다 보면서 병을 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이제 갑자기 이제 망막이 찢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옛날에 신봉사가 예를 들어서 눈이 멀었다라고 해서 임당수에 이제 뛰어내리고 뭐 하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인다라고 하는 표현들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어서 망막이 찢어진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자연스럽게 망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막이 얇아지면서 비닐을 당기면은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가 이제 그 망막이 찢어진다 그래서 망막 박리, 박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껍질이 이제 이탈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찢어지면서 어떤 자각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눈에 보이는 시야의 한 20-30%의 검은 점이 딱 뜨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그 피사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커먼 이 검은 점이 그냥 한 4분의 1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왜 눈에서 뭐가 보이는 게 검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거창 공장에 출근해서 이제 아침에 딱 찢어지면서 그게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안과를 뛰어갔죠. 뛰어갔더니 동공 확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놓고서는 이제 현미경으로 본 거죠. 이제 그러더니 그 안과 의사가 그때서야 선생님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창이니까 대구나 진주나 큰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서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3일 이내 48시간인가 뭐 72시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지 그 시간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실명이에요. 그래서 그날로 서울에 이제 뭐 세브란스다 이제 뭐 기만과다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거기는 이제 쑤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응급 환자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천에 살기 때문에 길병원에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망막박리 전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새치기 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 다음 날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망막박리로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했죠. 보름 정도 입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을 이제 그때 참 달콤한 휴가를 받았는데 눈을 수술해서 기분이 나쁘다 뭐 다운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 한쪽 눈이 있으니까 뭐 다행인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쉬면서 하여튼 뭐 저기 지인들 찾아오고 만나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병원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다운이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뭐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동안 제가 이 우측 눈은 망막박리 2번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안암 문제 때문에 녹내장을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녹내장을 수술하면서 백내장기가 있으니까 같이 이번에 백내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백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과 질환에서는 황반변성만 빼놓고 3대 질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은 녹내장 전문의에 가서 이제 그 안압 체크라든지 그 안약 제대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 6개월에 한 번씩은 망막 그 수술한 부위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표면이 매끄러운지 이거를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이제 정기 검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안과 쪽에 대해서는 뭐 정기 진단을 받고 20년 동안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2개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어르신들 상담을 하면서 그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냐면은 전화 상담을 한 분이에요. 근데 그 동병상련이라고 한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시력장애 1급인가 그래. 양쪽 눈이 다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요양보호사가 나와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어르신인데 그게 이제 뭐 그 등급을 받아도 그렇게 케어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한 2년마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1급 장애자라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상당히 드물게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그 간호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실생활 하는데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양쪽 눈 시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하고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음성은 굉장히 밝았어요. 제가 보기에. 야, 근데 시력이 저렇게 양쪽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밝은 목소리로 오히려 저도 이제 그런 그 질환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오히려 이제 위로를 하실 정도로 그런 아주 훌륭한 어르신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도적으로 안과 이런 그 시력 장애자들에 대한 복지가 나름대로는 잘 돼 있는데 본인이 느끼는 현재 그 정책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배우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좀 들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칠순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항상 패션 마크를 달고 사는 게, 야, 내가 지금 한쪽 눈을 지금 거의 이제 시력 장애가 있고, 한쪽 눈은 지금 한 교정 시력으로 0.7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불편은 없는데, 이제 운전은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하죠. 방어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운전하면 아무래도 실수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운전은 가급적 안 합니다. 그래서 한쪽 남아있는 눈을 결국은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음식, 술,
여러 가지 이제 좀 원칙을 정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한 안과 경험이 있는 저 역시도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수술하고 나서 의사한테 첫 번째 질문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우매한 질문이죠. 술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에 가도 되나요? 그랬어요. 저는 15년 객기 생활할 때 새벽 산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스트레스 푸는 것 자체가 산에 가서 새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소나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혼자 산을 많이 갔어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고 혼자 반 정도는 이제 혼자 가서 이제 새벽 9시면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새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본다든지 새들이 이렇게 온다든지 새들하고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올라갔다가 9시에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 거창리 주위에는 뭐 대단한 산들이 1000m가 넘는 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혼자 제가 그 산을 빌려서 즐기고 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굉장히 참 저는 그 생활이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노트북을 보는 거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하고 선택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활은 뭐 스마트폰 강사다 해가지고 스마트폰 더 들여다보죠. 그 다음에 뭐 SNS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면은 또 그냥 이 컴퓨터 앞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집사람한테도 많이 혼나거든요. 당신 눈 완전히 이제 저 실명되고 병신인데 한쪽 눈마저 잘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가끔 또 이 3년마다 또 이 모임이 생겨서 또 동문들하고 친구들 모이면은 술은 절제를 합니다만은 또 이제 술자리가 조금하다 보면 또 폭주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며칠 또 힘들고 또 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병원 선생님 계십니다만은 지금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눈에는 지금 큰 장애 없으세요? 음소거 마이크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세요? 굉장히 참 복 받으신 거죠. 지금 칠순이 넘으신 상태에서도 안경도 안 끄시고 이렇게 시력을 보존하고 또 이 치아도 좋으실 거고 워낙 그러면 이 DNA가 건강체질이신 것 같아요. 농촌에서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건강하고 뭐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눈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녹내장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한 1년을 수술을 안 하고 의사가 안약으로 이제 처방을 해보자 그래서 1년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한 12가지 안약을 써봤는데 의사들도 딱 집어내질 못하죠. 의사들도 실제로는 저한테 맞는 약이 뭐 A, B, C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갖다가 교체하면서 다음에 갈 때마다 안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약을 요걸 하나 B를 뭐 D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10몇 가지 약을 써본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엑셀 매트릭스로 만들어가지고 12개 약을 일자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체크를 해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의사한테 그 약에 대한 그 증상이라든가 이걸 다 기억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시고 합니까? 했더니 제가 나중에는 그 엑셀을 프린트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제시한 약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약은 동그라미 한 3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의 그 히스토리들을 정리해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시트를 저를 주실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엑셀 시트를 줬어요. 주고서
나름대로 이제 약으로 실제로는 최대한도로 처방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 수술을 했던 거거든요. 녹내장도 수술을 2번 했어요. 한 번 하고서 5년 만에 또 하고,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녹내장 전문의한테 가서 들은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엑스레이로 이제 망막 단층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측 눈하고 좌측 눈하고 시신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눈은 이렇게 우리 거북등처럼 아주 그냥 여러 개의 그 세포들이 살아있는데, 우측 눈은 그 세포의 수가 현격이 없는 거예요. 듬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현재 그 눈이 눈동자가 좀 많이 부어 있고, 그분이 예견을 하는 거죠. 당신의 지금 현 상태가 이렇고 앞으로 이런 것이 수반이 될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통증이 수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눈 때문에 내 통증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눈 통증이 수반이 될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눈의 통증이 수반이 됐다 그러면은 뭐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쪽에 이제 어떤 맥시멈 수치로 간다고 이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눈을 개안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동자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뭐 이제 시력은 이제 뭐 없는 상태고 단지 이제 외관상으로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쓸 때까지 쓰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건 나빠지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왼쪽 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동영상 잠깐 보니까 채소 많이 먹고, 그죠? 밖에 이제 햇빛 있을 때 좋은 공기 많이 쐬고 자연으로 자꾸만 나가라. 뭐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술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절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바보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을 다녔던 이유는, 제가 두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니는데 두산이 결국 술회사예요. 맥주, 소주, 청주, 마주왕 이런 회사를 그게 모회사가 이제 오비였거든요. 그래서 35년 동안 두산에서 근무하면서 선배들한테 술을 많이 배운 거예요. 하여튼 뭐 술 문화는 뭐 엄청 후했으니까요. 오비 맥주 사원들은 낮에도 술을 먹어도 허용이 됐어요.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선배들이 그 술 인심이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술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술을 이기는 방법이 결국 산에 가서 땀 흘리고 이렇게 이제 체력을 키우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을 다니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맞지는 않는 얘기죠. 약간 줄인다든지 절주를 해서 컨트롤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망막박리 할 때도 제가 이제 의사한테 원인이 뭡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의사들이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질문에 답변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성의 있게 답변하는 의사들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상당히 권위적인 거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3분, 뭐 길어야 5분도 안 되죠. 3분, 짧으면 1분. 그걸 진단을 받기 위해서 1시간, 3시간 검사하고 1시간 기다렸다가 한 1분, 3분 만에 나온단 말이죠. 그 굉장히 참 그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는 또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오세요. 또 약 떨어진 거 있습니까?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자 입장에서 이게 참 서운한 게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의사한테 원인을 물어보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원인일 거다라고 보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저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코뼈가 부러지고 여기서 한 4, 50방울 꼬맸습니다. 그거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가족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우측 눈이 조금 좀 안 좋으셨거든요. 가족력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고, 제가 뭐 사례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반안과 의사가 된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는 눈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정병원 선생님이 정답인 거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죠. 노트북 보지 말고 스마트폰 끊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책 쓰기도 이게 눈 굉장히 혹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제 입장에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저는 제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진준 우리 시인님도 SNS 이제 동기이면서 제 선배이시기도 한데 저도 뭐 모임을 여러 군데 다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뭐 같이 또 동참하고자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협조를 못 해드리는 건 항상 미안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고,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그런 쪽에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선뜻 이제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하루하루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은 뭘 평상시에 주의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나요? 3개월마다 체크하는 거 외에? 거의 그런 얘기 안 해요. 별로, 네. 아주 뭐 다정스럽게 이렇게 우리 공원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나오고 이렇게 보면 됐어요. 이상 없군요. 불편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럼 그게 끝이에요. 몇 마디 끝. 다음 주에 언제 석 달 후에 오세요, 6개월 후에 오세요 하고서는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님들이 대부분 페이닥터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돈이니까. 예. 저도 이제 얘기 듣는 동안에 많이 또 지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치료 시기를 이게 어떤 경우에는 소화불량으로 이게 암인데, 네. 주변에 이제 내과 의사는 소화불량으로만, 그러니까 실제로 증상이 소화불량이 나타나니까 뭐 그냥 소화기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 달, 2달을 소화제 처방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좀 큰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다. 네, 이렇게 된 사례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두통이 눈이 아파가지고 안과만 간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나중에 이제 다른 의사를 통해서 뇌종양이라는 거를 또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분은 진짜로 한 군데만 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을 확인하기까지 한 3군데 이렇게 해서 3군데 가서 동일한 질병이 나오면 그때 뭐 치료랑 연결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뭐 모든 이렇게 오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눈을 뜨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시간에. 아침에 또 어떤 분은 4시에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 10시면 또 이제 눈을 감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엄청 혹사시킨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눈에게 휴식을 주는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뭐 교재를 보고 근거리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한 50분 정도만 하고 10분은 원거리. 이제 원거리를 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근거리에 작업을 하면 우리 눈이 근거리 작업하는데 뭐 이렇게 최적화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게 별로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어딜 갈 때는 이렇게 원 거리를 좀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것도 이 눈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VDT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는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예, 사무실 직원들의 일종의 직업병이죠. 사무직 직원들. 그래서 이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눈의 피로라든가 어깨, 목의 통증, 또 이렇게 안구 건조증, 또 거북목, 뭐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한테도 중간중간에 휴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좀 스트레칭도 해주고 또 눈도 뭐 가벼운 마사지를 한다든가 눈을 감고 있는다든가 이렇게 눈에 휴식을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을 내요, 이거를. 또 요거까지만 하고, 저거까지만 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뭐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어떻게 조경희 선생님은 어떻게 눈에 관한 영상을 보셨나요? 위에 거 두 개 네. 안 봤어요. 네. 집에 오면서 길거리에서 네.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눈에 대한 뭐 이렇게 불편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 눈 건강 관리를 특별히 하고 계신 거라든가?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눈을 감으니까요. 눈에서 왜 실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실 같은 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따라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더니만 오빠가 옆에서 듣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면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영양분이 또 영양이 균형이 또 안 맞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러고 나서 또 한참 또 괜찮다가 또 다시 또 그러다가 또 요즘은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노안이 좀 빨리 왔어요. 노안이 40대 초반에 왔거든요. 지금 정병원 대표님은 노안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신경을 엄청 많이 썼었잖아요. 그 당시에 젊었을 때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갖고 그래서 그런가 40대 초반에 노안이 와서 이게 잘 뭐 의리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안과에 가니까 이제 노안이라고 안과에서 이제 바로 맞춰갖고 이제 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쓰게 된 거죠. 계속 쓰게 됐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뭐 40대 초반부터였으니까 뭐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이 눈 안구 건조증이랑 그리고 뭐 안구 건조증이 좀 뻑뻑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씩 피곤할 때는 눈이 이제 조금 아프고 이런 좀 쉬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쉬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요즘 제가 굉장히 불편한 걸 많이 느끼는 게 책을 읽을 때 책을 좀 그래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요즘 와서는 책을 읽으면은요 책을 한두 시간 정도 읽으면은 이게 책의 글씨가 막 두 겹으로 보여요.
두 겹으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거 휴대폰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놓고 이렇게 하는데 휴대폰이 이상하게 이게 똑바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어져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병인가요? 이렇게 휘어져 보이더라고요. 휘어져 보인다. 네? 굴곡이. 휘어져 보인다. 예. 그거는 글쎄요. 황관 일단은 난시 쪽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난시면 예.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딱 뭐 하나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항상 중요한 거 아까 그리고 그 날아다니는 게 그게 비문증이거든요. 네. 예, 네, 그렇게 네. 되는데 근데 근데 뭐 없어지더라고요 또. 예, 그거는 신경 안 쓰면 없어져요. 그런. 신경 안 쓰면 안 보이고 그거는 원래 눈 안에 있는 요 눈 안구 안에를 채우고 있는 요 젤리 조직 있잖아요. 네. 그게 완벽할 수 없어서 약간씩은 누구나 신경 쓰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신경 안 쓰면 그게 안 보여요. 이 그 자리에 안 잡히니까. 근데 이제 보통 땐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그거는 그냥 일단 모니터링 하자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그러다가 심한 증상이 갑자기 오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급격한 변화라든가 이거는 항상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장 소장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지는 않는데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휘어져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할 때 이게 안경 쓰고 운전을 하면은 겁이 나더라고요. 뭐 불빛이 완전 막 이렇게 오니까 뭐 이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경을 벗으면은 또 좀 흐리고 잘 안 보이고 이래갖고. 근데 안경을 쓰면은 또 막 불빛이 이렇게 비치고, 그게 난시죠. 불빛이 비치고 이러는 게. 그건 아니에요. 안과의 그거는 다른데 아까처럼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센 빛이 오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아까 그 장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지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자료 올려놨는데, 네네네. 예. 아까 잘 올린 거 봤는데. 예, 그건 광시증이라고 또 다른 증상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안과도 이거 한 번씩 검사하러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한번 해보는 건가요? 일주일 제가 한번 정기검진. 아까 최 위원님이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상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상 증상이 심하면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한 번씩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이제 노안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동네 안과 이쪽하고 거창에 갔을 때, 네. 그게 4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노안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노안. 근데 그게 노안이 아니었고 망막박리 전조 현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 큰 병원, 그러니까 전문의를 가서, 이게 뭐 동네 안과도 다 전문의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그때 이제 큰 병원에 좀 갔었더라면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아니면 그 동네 의원에서도 선생님 좀 어떠한 그 망막박리 전조 현상이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는 좀 그 진료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써주는 게 있단 말이죠. 뭐 그걸 소견서를 갖고서 그 상급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동네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네 병원을 안 가고, 그러면은 개인 병원은 다 동네 병원이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원이죠, 의원. 안과라고 하는 게 지금 병원은 아니고, 병원은 여러 개 단과 병원이 있을 때 종합병원이 이러잖아요. 조금 위에. 그렇죠, 상위병원. 대학병원은 아니라도. 그렇죠. 동네는 뭐 병원이라고 칭하지 않고 대부분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에서 실제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 네. 의사들이 그거를 속여서 써주면은 상급병원으로 그건 이제 공 원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조경희 이게 선생님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한번 저도. 해보시죠. 빨리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중으로 보이는 거, 네. 그 다음에 흔들려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하신 이야기 전체 종합하면 그냥 일반 노화라고 보는 것보다는 노화냐? 난시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네, 안경 맞출 때 난시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혹시 이 변화가 좀 기복이 있다. 일단은 손해볼 거 없으니까 예, 빨리 검사 받아보시는 거. 항상 검사가 제일 시작이거든요. 검사가. 예. 네, 알겠습니다. 공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눈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거는 저는 없고요.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됐어요. 돋보기 간혹 진료 중일 때 잠깐씩 쓰거든요. 웬만한 건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충치가 이렇게 조금 적다든지 이런 거는 잘 크게 안 보이는 데가 있어서 놓칠까봐 한 번씩 쓰기는 하고요. 제가 원래 다짐을 했던 게, 눈이 나빠지거나 손이 떨리면 치과에서 그만둔다. 지금 그런 정도의, 지금도 뭐 생각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이 나쁜데,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이 떨리면 그만큼 정밀성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제가 원래 시력이 1.5, 2.0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눈은 뭐 1.0, 1.2 이렇게는 나오는데 멀리 거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앞쪽 거는 조금 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를 잠깐씩만 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결국 뭐 노력한다 하면 딴 것보다는 그냥 제가 탁구 좋아하잖아요. 탁구는 이렇게 공이 날아다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골프는 죽어 있는 공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떨어져 있는 공을 치는 거고 탁구는 날아다니는 공을 치는 거니까 그만큼 이렇게 눈 운동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블 자체가 또 푸른색 테이블이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꾸준하게 그냥 운동하는 거고 저는 뭐 특별하게 눈에 관련돼 있어서는 영양제를 먹거나 뭐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고 이제 한 번씩 가서 안과에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거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 검진을 받으셨어요? 네네. 잘하셨네요. 지인이 삼천병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그 잠실에서 안과하시는 원장님 계시는데 거기 가서 한 번씩 꾸준하게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원 선생님은 어떻게 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돋보기 같은 건 사용하시잖아요. 돋보기 요새 뭐냐면은 컴퓨터에 그 글씨를 볼 때 예전만 못 오거든요. 그럴 때는 좀 씁니다. 그 외에는 안 쓰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들에서 이러다가 그 벼 있죠. 벼 끝에가 눈을 이렇게 를 찔려갖고 지금도 그 까만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외에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태진 선생님. 음소거 켜주. 네. 저도 눈을 하니까 제가 쓴 글 중에 눈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밝음인데 저는 어둠이 있어 밝음을 본다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전기를 직접 조명을 좀 싫어해 전기를. 그래서 전기를 지금도 집에서도 저는 직접 조명이나 간접 조명을 하고 직접 조명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또 어디 가서도 요즘은 그 뭐 가면은 왜 전기 판넬인가 그런 예민해 거기서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면서 저는 이제 산자락에 이제 오래 있을 적에 전기를 안 쓰고 이제 호롱불 켜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어두워가지고 사실 거기 그릇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어느 시기가 되니까 호롱불 안에서도 방 안에 이제 겨울에 추는 거 책상에도 그냥 뭐 그 손이 이게 예민해져가지고 눈을 안 보고도 아 이게 어디 있다 해가지고 먹는 거는 다 찾아먹게 되더라고요.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 장님 같은 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저 경우에 눈에 대한 이제 그 스토리는 크게 병원에 이런 건 없는데 아주 어릴 적에 10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시골 산촌이니까 이 눈이 저도 오른쪽 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제대로 치료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시력차가 많이 나요. 그 시력차가 많이 나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병원 가거나 그런 건 없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이제 직접 조명 불빛 켜는 거 좀 이렇게 좀 피곤해가지고 잘 안 보려고 좀 이런 경우이고 하여튼 오늘 잘 참고하고 공부 더 해가지고 앞으로 병원 안 가고 잘 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유 대표님은 눈과 관련된 뭐 경험이라든가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요새는 그렁저렁 저기 하던데 한 2, 3년 전에 눈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어갖고 안에 그때부터 이렇게 작은 점이 있잖아요. 어머. 작은 점이 이렇게 한 2개 정도 왼쪽 눈 그쪽이 이렇게 안에 있는데 또 뭐 그것도 아까 그 비문증 비슷하게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는 그냥 또 넘어가는 그런 정도고 그리고 아침에 그냥 눈 뜨거나 이렇게 뭐 이랬을 때는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좀 안 맞는데 근데 이제 조금 뭐 책 보고 이렇게 모니터 보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점점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지내다가 또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러면 영양 좀 받고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난시 쪽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비문증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서 하늘 쳐다보다 보니까 그때 보이더라고요. 예, 그때 보여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막 동그란 것도 있고 실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래갖고 할아버지 거 저거 찾아보니까 거기 그렇게 이제 질병은 아니고 그냥 비문증이라고 그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보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별거 아닌가 보다. 남들도 그러나 보다 그냥. 눈은 저도 눈이 2.0 좋았었는데 한 50 초중반 53 그래서 저희가 왔어요. 노안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까처럼 그렇게 안 맞아갖고 흐려 보이다가 한참 보다 보면 점점점 맞아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 선 되는 거 요렇게는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바깥에서 그냥 막 바깥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뭐 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기 남들한테 피 좀 벌레를 넣고 저기는 갖고 다녀요. 그 카드형으로 돼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 보이세요? 돋보기인가요? 예, 돋보기예요. 카드형 돋보기 요거 이 안에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짜잘한 거 볼 때 그때는 이렇게 좀 도움 받고 그런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자기 눈 건강에 관심을 갖고 노안은 누구나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면 좀 더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맨 위에 유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유 대표님께서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조금 낌새 이상하면 병원 가서 검진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거는 그 눈 부비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확실히 그 눈에 득이 안 되는 거. 이거요? 눈을 이렇게 비비는 거? 그러니까 그 보통 때 눈을 비비는 안 좋아요? 전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보내주신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영상 중에 두 번째 영상인가 거기에서 봤는데, 근데 저는 눈물이 그렇게 세 층으로 돼 있다는 걸 이번 촬영 보고 알았어요. 네. 맨 겉에가 얇은 지방층,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로 돼 있는 층, 맨 앞에 이제 뮤신으로 돼 있는 단백층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층으로 돼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부비는 게 그게 좋은 동작이 아니겠다. 그 생각도 들고, 근데 보통 때도 부비면 그때만 조금 시원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제는 눈에는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경험이.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그거 한 거는, 자료 그거 보내주신 것 중에 보다 보니까 이른 때부터인가 하여간 나이가 올라가면 이른 이후인가가 백내장이 92% 어마어마하게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보통 때는 좀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고요.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원장님. 네. 우리가 렌즈들이나 이렇게 그 카메라들 아무리 좋아도 눈이 담아내는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보고 사진 찍은 거 말씀드릴 때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눈 건강 잘 지켜서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담을 수 있는 것 마음껏 잘 담는 거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런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필규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첨언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하태진 선생님이 양쪽 눈이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부동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부동시. 제가 이제 ROTC를 지원했다가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부동시였어요. 그때 저는 부동시인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호는 우측 눈이 나쁘면은 장기호가 안 돼요. 신체 검사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쏴서 그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병은 괜찮은데 장기호들은 그게 그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이제 ROTC 그때부터 병으로, 위생병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3년 동안 주사 많이 찌르고 이제. 어머,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사람 인체가 1000냥이라고 하면은 눈은 몇 냥이라고 그러죠? 800냥? 900냥? 900냥. 우리 몸이 인체가 1000냥이면은 우리 눈은 900냥이다 그래요. 한쪽에 450냥, 450냥이잖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제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못 볼 걸 많이 봐서 눈이 한쪽이 이렇게 멀었다. 이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제 좋은 것만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가장 그 눈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이 노트에다가 이제 적어봤어요. 안애라고 적어봤거든요. 안애. 눈이 아니잖아요. 한자로. 안애라고 하는 거 사랑했잖아요. 당신의 눈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실제로는
건강할 때 자기의 신체의 어느 한 부위가 특히 두 부의 경우는 코, 입, 치과, 귀 이거 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실제로는 어디가 좀 이상이 있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실제로는 병원에 가는 것을 실제로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희 선생님. 네. 저는 노안이 오고 나서요. 노안 수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 당시에 이런 생각했었어요. 노안이 이제 심해지고 뭐 백내장이 뭐 생기고 이러면은 뭐 수술 많이 받잖아요. 나도 수술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노안 수술을 해서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노안 수술을 해갖고 또 뭐 더 안 좋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운이 안 좋으면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물론 돈도 돈이지만은 이게 수술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들한테나 지금 최미정 선생님한테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수술이라는 거는 항상 위험성이 뒤따르잖아요. 위험성.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꼭 해야 되나?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해야죠. 그래도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암도 지금 많이 정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술 말고 다른 대체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도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아마 그것도 수술을 안 하면은 나중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다 수술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다 보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강아지를 보면요. 지금 백내장이 다 왔어요. 양쪽이. 저도 이제 이런 강아지에게도 이런 노년이 있다는 거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면 이제 귀엽고 이쁘고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한테 나타나는 게 저희 강아지에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귀도 청력도 떨어져가지고 전에는 이제는 누가 문만 열어도 이제 맞이하러 나와 있는데 지금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큰 소음을 내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그런 척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애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요. 그 후각도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들이 놀이판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려고 거기에다 이제는 먹이를 숨겨놔요. 젊었을 때는 얘가 먹이를 잘 찾는데 지금 그 먹이를 못 찾아요. 그래서 후각 기능도 떨어지나? 그리고 지금 오늘도 실금을 했어요. 실금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 집이 있고 그 패드가 깔려놓은 위치까지는 항상 이동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이동 중간에 패드에서 쉬를 하고 패드에서 똥을 싸요.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그 패드까지 오거든요. 항상 와서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그 중간에 그냥 뭐 아무데나 요즘은 그래서 제가 막 가족들한테 얘 실변했어 실금했어 막 이래요. 네,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진짜 모든 감각 기능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소대변에 보는 관략 기능까지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그냥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딴 얘기로 빠졌는데, 그래서 현대의학의 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대의학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막 뭐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지만 수술이라는 건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안과 의사들은 수술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하면은 이제 실명이 되니까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노안 같은 거는 이게 제가 이제 40대 초에 노안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노안 한 번 오면은 그냥 노안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20년 가까이 오니까 그게 자꾸만 더 나빠지더라고요. 눈이 그냥 눈 상태가 그대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눈이 자꾸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년 가까이 동안 이 안경을 다초점 안경을 썼거든요. 그 다초점 안경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수로 더 높은 걸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노안 수술을 하면은 괜찮다는데, 그래서 노안 수술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는 노안 수술이 사실은 노안 수술 안 해도 살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안 하면은 이제 안 되지만 노안 수술은 안 해도 살잖아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또 노안 수술에 이제 또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 노안이라는 게 잘못하면 실명되고 이러니까 겁이 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안 수술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백내장은 이제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이 또 최종적으로는 개인 의사가 중요하죠, 뭐. 그래서 이게 또 안 하시는 의사들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안과 의사들도. 그래서 이게 굳이 뭐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이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맞아. 많은데, 그 안경 끼고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안경 끼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거 뭐 정은 잘 안 보이면은 노안 수술하면 되지 이랬는데, 요즘 와서는 이게 이제 자꾸 바뀌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제가 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사실은 눈이 안 좋다 하면서도 눈에 좋은 약들 많잖아요. 뭐 그런 거 하는데도 이게 처음에는 한번 이제 알약을 먹으니까 제가 또 위장이 약하니까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영양제도 그래서 소화도 못 시키고 하니까 계속 안 먹고,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안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안 먹게 되니까 계속 안 먹고, 또 병원에도 이제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근데 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계속 안경 끼고 하면 또 잘 보이니까, 그래서 뭐 눈도 좀 뻑뻑하면은 이제 안약염만 되고 하니까 이제 큰 그게 없으니까 안 갔는데, 또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가고, 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약은 잘 모르겠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눈에 뭐 좋다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건강할 때는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셔가지고 조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드셔야지, 굳이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눈 건강도 우리 신체 일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 쓰는 식생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눈에 좋다고 해서 뭘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운동, 뭐 건강한 수면, 또 건강한 휴식, 눈에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작업하실 때 장시간 작업하는 게 아니라 좀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는. 네. 저는 이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좀 신경 쓴 만큼, 자기가 좀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경험으로 많이 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이제 뭐 이렇게 좋게 건강하게도 태어나지만 후천적으로 그 많은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건강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고생이 나더라고. 노래에서 조금씩 고장나고 또 머리는 또 빠지고 이도 안 좋아지고 기도 또 뭐 이명이 생기고 한 번씩 이명설이 생기고 그리고 한 번씩 있잖아요. 예, 그 쇠소리 있잖아요. 기계음 소리 그런 게 한 번씩 나더라. 그래서 귀를 막 이렇게 하면 또 없어져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저는 아직 이명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이비인후과 좀 가셔야 돼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현대의학으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죠. 휴식이라든가 뭐 수면 이런 것 안배라고 그럴까요?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비문증하고 이명 증상. 그냥 그게 비슷한 선에서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아까 똑같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상태 변화 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보통 때 그냥 좀 찌하는 소리 들리고 뭐 이런 정도 있다가 없고 이런 정도는 뭐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충분했으면 이게 이제 좀 심하다 느낄 때는 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300몇 분이 남았는데 왜 또 100분을 또 주더라고요. 100분 주는 다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간하면 바로 저기를 써봐라 자꾸 써 그러면 하는 거 가서 이제 그래서 그쪽도 다 저 사람은 좀 갑자기 심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바로 이쪽에 있는 그 서울세브란 저기 있잖아요. 강남 거기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저기 치료 받았어요. 그 약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3번 정도 하니까 증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 때문에? 원인을 그렇게 뭐라고? 요겁니다 이렇게 점쟁이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이유 많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왔고 뭐 그다음 무리도 좀 왔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는 또 뭐랄까 바이러스성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그것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더 진전 빨리 안 되도록 그렇게 바로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괜찮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 3년 지났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정병원 선생님, 우리가 눈 건강을 위해선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저는 그 전에는 복분자를 많이 씹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잡은 것이 복분자 먹거나 심식거나 주스를 먹고 이렇게 되면 좀 더 붉은색 계통, 검붉은 딱이야죠. 그런 쪽으로 많이 먹고 포도도 검은 거, 그 껍질 속에 검은 거 색깔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을 씹어 먹는다거나 삼킨다거나 그런 걸로 먹고 또 눈에 좋다는 약은 안 먹은 편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폰을 자주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페이스북에 답장을 하거나 또 글을 올려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집사람한테 얻어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저도 눈이 뻑뻑하거나 이상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자연과 같이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나 봐요. 하트진 선생님. 네, 눈 감자입니다. 눈 감자. 오! 지금 하트진 선생님이 아주 너무 명언을 말하신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눈 감으려면. 저는 눈 감으면은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야, 근데 눈 감자. 너무 좋지 않아요? 공 원장님? 어떠세요? 편안하지. 눈 감을 수 있는 시간 다 돼가잖아. 네. 눈 감을 수 있는 진재근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한 말씀 하실 텐데.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눈에 대한 검진을 여지껏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제가 사실 종합검진에서 눈에 큰 이상은 없었는데 그냥 한번 체크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 검사가 대학병원에서 너무 많은 검사를 하고 저는 그게 큰 뭐 불편한 게 없었는데 그런 적이 있어서 사실 그 이후에는 제가 안과 진료를 안 받아요. 한 5, 6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작년에 눈 안과 검진을 안 받았으면 올해 우리가 한번 검사 한번 해서 결과를 다음에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저는 안과를 한번 요번 주에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최근에 2년 동안의 안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 아픈 데부터 그 진료를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냥 가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시력 측정,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아마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요 세 가지만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공 원장님은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쵸? 해마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또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유 대표님도 하고 오실 거예요? 저는 나라에서 공짜로 해줄 때까지 또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또 하라 그러면 하고. 네. 그 국민건강검진에서 해주는 거는 그 시력밖에 없는 거죠. 네, 시력 측정이죠. 그 시력밖에 없는 거죠. 이제 시력 측정을 하면서 의사한테 문진할 때 컴플레인을 하면 안과를 한번 방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오늘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월요 건강구실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네. 그 항공기 정비 방식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 없으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그렇게 갖고 했으니까 항공기 정비 방식을 왜 갑자기 꺼내들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세븐치를 공중에다 안전하게 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참 괜찮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이야기 기회 있을 때 한번 그럼 다음 시간에 하실래요, 유 대표님? 바로 하죠. 네. 나중에 다른 거 없으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재미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시간대 다음 시간에 주제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네. 그거는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제가 항공기 정비 방식까지 한번 이렇게 하면 어렵게 안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들으시면 힌트가 좀 되실 거예요. 네. 건강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기나 가까이 있는 이런 도구들을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응용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